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가엔텍스의 조중식 세무사라고 합니다. 매년 돌아오는 그런 숙제죠. 우리 근로자분들, 이제 근로소득 회사에서 급여 받으시는 그런 금액들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연말정산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고, 1년 내내 잊고 살다가도 이제 연말 때쯤 되면 항상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로 다가옵니다. 근데 사실 연말정산이 그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, 연말이나 이제 그 다음에 연초가 되겠죠. 그때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. 1년 내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, 사실 우리가 연도 그 중간에는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항상 연말 돼서 급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?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물론 올해도 역시나 이제 많은 그 달이 지나고 연말이 돼서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,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, 그리고 또 이미 지났지만 우리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액공제, 소득공제 받는 과정, 이런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빼먹지 말고 해야 되는 것들,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제 큰 틀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.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해서 나와요. 이 소득의 종류를 우리 세법에서 몇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6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. 이자부터 해서 쭉 해서 기타 소득까지.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소득은 근로소득이죠.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거고, 물론 이 근로소득 말고도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거창한 사업은 아니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사업이죠. 어쨌든 사업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추가가 될 거고, 이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전부 다 이제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, 일단은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 근로소득 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결국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근로소득 금액은 위에 이제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, 총급여액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봉이죠. 이 연봉에서 우리도 사실 직장인들도 이런저런 비용이 나가잖아요. 출퇴근할 때 교통비도 나가고, 회사에서 특별히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면 밥값도 나가고, 또 사람들 회사 내에서도 정치가 필요하죠. 좀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술을 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직장 생활과 관련된 필요한 비용들이 분명히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가져와서 비용 공제를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. 그럼 정말로 사업자들처럼 장부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직장인들한테는 그냥 어쨌든 얼마 쓴 거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일일이 실제 금액대로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연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썼겠지라는 식으로 좀 반영을 해서 법에 정한 어떤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. 경비로 인정하는 금액. 그게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예요. 일종의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받은 연봉에서 법에서 정해주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경비를 뺀 나머지 일종의 순이익이죠, 이게. 그게 근로소득 금액이 돼서 이게 사실상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쭉 그 밑으로 근로소득 금액 초록색 그 박스 안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우리 그 직장인들의 순이익 개념, 이 금액이 나오고 밑으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. 우리가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다 아실 필요는 없고, 결국은 맨 밑에 납부할세액이 중요한데, 이 납부할세액 바로 위에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결정세액이 사실상 결정된 세금이에요. 우리가 1년 동안 번 거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으로 말 그대로 결정된 세금인데, 실제 이 금액을 내는 건 아니고 결정된 세금은 얼만데, 근데 우리가 급여 받을 때 매달 떼이죠, 세금을. 그거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임의로 뗀 세금이거든요. 그걸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기납부세액이라고 나오죠. 그게 우리가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떼인 세금이에요. 그 기납부세액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. 이 결정세액, 나의 연봉에 해당되는 세금이 결정이 됐는데 내가 매달 떼인 세금을 합쳐보니 매달 떼인 세금이 너무 크더라. 결정세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달 10만 원씩 떼어서 120만 원을 떼었더라. 그럼 20만 원 더 떼었네. 돌려줄게 라고 해서 환급이 나오는 거고, 반대로 내가 나의 결정세액은
100만 원인데 똑같이 내가 매달 5만 원밖에 안 떼어서 총 60만 원밖에 아직 납부해 놓은 게 없다. 그러면 40만 원 추가로 내라. 추가 납부세액. 뭐 연말정산 세금 폭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결정세액을 줄이는 거. 그런데 쭉 그 근로소득 금액부터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쭉 보시면 다른 것들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. 중간에 마이너스 해주는 그 항목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소득공제, 세액공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. 네,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되는 항목들 두 가지 이제 총 뭐 세 가지인데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옆에 이제 세액 감면도 있는데 세액 감면은 우리 근로소득자들하고는 크게 이제 관련이 이제 대부분 없고요. 중요한 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항목이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.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크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항목이니까 이게 커지면은 결국은 밑에 결정세액이 작아지는 거겠죠. 그래서 요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는 것, 뭐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뭐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도 어쨌든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연말정산의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 우리가 오랜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. 뭐 참고로 뭐 이제 옆에 양쪽으로 박스 안에 이런 공제 항목들이 있다 이제 나와 있죠. 뭐 소득공제는 오른쪽 편에 이제 나와 있고요. 세액공제 왼쪽 편에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가볍게 보시고 중요한 것들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. 또 참고로 여기 아랫부분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현재 소득세 세율 구조가 있죠. 예,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작게는 6%부터 이제 가장 높은 5억 원 초과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 42%까지 이제 총 7단계로 예,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세율 구조가 나눠져 있다는 것까지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.